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옆에 검정고시 이제 끝난 학생이 있는데, 뭐, 차별과 해결법이니까, 뭐, 차별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해결법을 개인적 상황으로 나눠서는 뭐, 감수를 해야죠. 네. 해결법이. 사회적 상황은 이미지나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예전에 검정고시, 진짜 할아버지 때는, 검정고시는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좀 차별을 받았어요. 교육제가 정착이 되면서. 그런데 또 특목고 제도가 부활되면서 이 특목고에서 내신이 모자란 애들이 입시를 위해서 자퇴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너 특목고 출신인데 대입을 위해서 자퇴를 했느냐? 어쩔 수 없이 교육제도의 희생양으로, 아니면 특목고 출신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퇴를 했느냐를 나누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차별? 당연히 있겠죠.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 자체는 동문들이 없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동문의 힘이 대학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문의 측면에 있어서는, 인맥의 차원에 있어서는 검정고시 출신들이 훨씬 밀리는 건 맞는 것 같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도 아무리 명문대학, 요거는 아니죠. 아무리는 아니죠. 명문대학 나오면 고등학교를 안 물고 일반적으로는 대학만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대학 출신이었을 때는 동문들의 힘이, 인맥의 힘이 또 달라질 테니까, 검정고시 출신이 입사나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 거에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인맥이 밀리기 때문에 차별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이거는 검정고시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학이나 고등학교 동문,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보내는 이유도 이것도 있어요. 특목고를 보내는 이유는 서울대를 많이 가기도 하지만 연고대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연고대 동문들이 이 서울대 동문들까지 합쳐서 이 고등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사회적으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검정고시 동문에 하나가 있겠죠, 홈페이지. 근데 이달의 동문 소개에서 전직 공무총장, 육군사령관, 행정관, 교수님 이렇게 치면, 자, 검정고시를 하나의 학교라고 쳐봅시다. 뭐 전국에. 그럼 여기하고 여기 특목고랑 했을 때 여기가 인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은 그 검정고시의 차별을 극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수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검정고시를 안 했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교신이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동문의 힘을 활용해서 또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사람을 검정고시의 차별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서울대 갔다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이 밑에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방법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명문학부 입학이나 좋은 직장에 있어서 검정고시 출신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동문의 힘을 발휘 못하고, 또 검정고시 출신이 결격 사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결격 사유 아닌 것 같기도 아니라 결격 사유 주죠. 결격 사유인데, 객관적으로 말하는 결격 사유인데 왜 이거를 검정고시를 하게 되느냐의 상황으로 얘가 이런 결격 사유를 넘어서는 의지를 보였다거나, 이게 결격 사유인데 이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라는 거겠죠. 재수생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됐어. 결격 사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생이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이게 생활기록부에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직접 증명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게 또 힘들고,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이게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이게 인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해됐나요? 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가지고 인정했는데 얘는 외부 활동일 가능성이 있잖아. 형평성을 위해서 요것들이 더 불리하게, 더 많이 했던 치더라도 더 불리하게. 왜?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러겠죠. 나는 학교 안에서만 하라 그러고 얘는 외부에서 한 것까지 다 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검정고시 출신끼리 비교하는 검정고시 전형을 만들었고, 검정고시 전형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검정고시에서 실제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전형이 기회가 제한되겠죠. 그런데 인원수 비례로 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또 인정을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좁죠. 지금 다니는 학교에도 복학할 때 너 검정고시 봤구나 하셨는데, 그죠? 재수해서 새로 입학하는 교수님도 검정고시 본 이유를 물어보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검정고시가 인식이 비록 만약에 안 좋더라도 얘가 검정고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의지도 인정하고 이렇게. 자, 검정고시 본 이유가 중요하죠. 어찌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죠. 검정고시를 본 이유, 삶의 이유, 왜 그걸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어찌 됐든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려대, 연대, 카이스트, 포스텍 상위권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니는 거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애들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특이한 애, 특별한 애들 빼놓고는. 이제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저 객관적으로 애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나오고 정상적으로 잘 공부했네 하는 애들 받는 게 무난하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그렇지만 사람마다 따라 다르죠. 대안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기록, 이건 공식 학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안학교도 졸업을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검정고시를 보면 이게 공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학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낼 수는 있겠죠. 정리해서 정규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활동 실적이란 아니잖아요. 이게 규정인데. 근데 0점 처리는 아니겠죠. 이제 내부 규정이 학교마다 검정고시생은 어떻게 내는지 하의 내부 규정이 있겠죠. 이거는 학교마다 확인을 해야겠죠. 어떤 것까지 낼 수 있는지. 검정고시, 그러니까 대안학교 다녔던 졸업생들은 보통 이게 경북대까지도 수시로 많이 가는데 경북대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검정고시가. 내기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갈 정도의 스페셜한 학생들 아니면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대 학교 외에는 합격 안 시킨다. 합격할 확률이 적다는 거겠죠. 정규 초등학교 졸업생 검정고시를 보면 비겁하다, 남들 공부할 때 놀러 다녔다, 이거는 이제 이게 피해의식이죠. 모자라다. 아니죠. 얼마나 많이 지식인에 뜨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세 건씩 뜨는데 그냥 자기 자퇴하고 싶다고, 검정고시 하고 싶다고. 왜? 내신이 안 되니까. 지금 제도에서 이 하루에 4건 뜬다는 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퇴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예전 한 10년 전 이 정도 어느 입시 동호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고시에서 자기 길을 가면 자기는 참고 학교를 가는데 얘는 가가지고 혼자 정시 공부하고 뭐 샘도 나고 그럴 수도 있죠. 질투도 날 수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 결정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래요. 더 대단하다고 봐요. 자기 결정으로, 자기 선택으로 하니까. 자기 선택이 아니고 끌려나간 아이들도 생활이 붕괴되고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로 이 과정을 돌파해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실히 공부해서, 그럼 검정고시 하면 착실히 공부 안 한다는 게 전제로 깔렸는데 아니죠. 착실히 공부해야 대학 가죠.
확실히 공부해서 수능 이 수시가 힘들다는 거지 정시하면 안 탈락하죠. 정시하잖아요. 그래서 정시 올인시키죠. 차라리. 왜? 수시를 시키면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거에 맞춰야 되고 이거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 수시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이 틈은 적어도 정시 해가지고 수능 공부하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시 가면. 수능 잘 보면 다 가요. 수능 100%라. 학교 시험 성적 없어도 돼요.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능 잘 보면 교대를 가려면 학교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 내신으로 해요. 이렇게 비교 내신으로. 검정고시 점수로. 학교마다. 그래서 불이익이 아니에요. 검정고시 점수가 높고 거의 100점 가까이 맞고 98점, 99점만 넘으면 돼요. 99, 100. 그럼 1등급이니까. 1등급 점수로 해서 나머지 수능 점수랑 합치면 상관없으니까. 교대도 이거 못 가게 한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생도 교대 쓸 수 있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점이 부족해서 탈락한다는 것은 이거는 드물죠. 수능 100% 쓰면 되는데 양아치들과 싸우고 얼차려 당하고 이렇게 휠체어 끌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학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것 뿐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포기 안 하고 공부한 게 더 대단하다고. 자, 학구적인 분위기였는데 별로 안 좋은 분위기의 고등학교다.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안 좋은 학교인데 이렇게 학교 탓을 하지 말고 면접에서 안 좋은 학교라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내 목표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정고시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이때 이런 성격상의 제 문제가 있었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기왕의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진솔하게 거짓 아니고 설명하면 되죠.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답변 보는데 다른 사람이 욕한 거나 비웃거나 장난치거나 입시 컨설팅 상담 받아보다는 삐뚤어진 분 컨설팅을 받아보면 되지. 이게 왜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입시 컨설팅에서. 왜? 자네는 합격하기 힘들어. 공부를 해봐야 알지. 공부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지? 입시 컨설팅. 상황을 보면 지금 자네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학원에서 올려줄게. 그러면 또 입시 컨설팅 업체의 입장을 보거나 그러면 또 이해는 돼요. 왜? 이걸 돈을 안 주는데 내가 왜 널 무료로 이걸 다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니까. 평생교육원? 아니 이렇게 검정고시를 하고 뭐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단계를 다른 사람들도 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거야. 하라고요. 직업전문학교? 이렇게 검정고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현실적으로 직업을 찾으세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 다 일리는 있네. 근데 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봐. 어쨌든 4년제 학부 다니고 있는 학생이야. 대학교 다녀. 근데 졸업 후에 수능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보고 다시 시작하고. 왜? 학력 세탁을 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되게 행복한 사람이네. 대학교 졸업했는데 다시 볼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네. 그치? 뭐 고려대, 연대, 카이스트, 포스텍 다니는 분이 답변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검정고시 출신이 여기에 와갖고 이걸 읽고 답변을 쫙 해줄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바쁠 것 같은데 그치? 웬만하면 제자를 저런 상위권 학교에 옆에 있는 학교 학생 갈 겁니다. 서울대 갈 겁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 아니면 재수생들 많이 가르쳐서 이런 학교들 보내는데 그쵸? 하루에 10시간 9시간 10시간 꾸준히 2년 정도 하시면 가능합니다. 꾸준히 스스로 10시간 꾸준히 2년 뭐 거만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건 개인의 차지 이 인식의 차를 잘 생각해보세요. 사회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개인이 공부해갖고 검정고시를 했던 뭐 하던 대학을 다시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공부하면 되지. 이제 노력이 무효가 되는 일, 억울한 일. 아니 노력하면 무효 안 돼요. 노력하면 어디든 다 배워요. 자기가 대학 입학해서 점수로 합격하면 되잖아. 합격이 쉽지 않으면 대안. 해보지도 않는데 왜 대안을 벌써 찾지? 해보려면 하는 거지. 다만 수능을 공부해서 대학 다니는 거 하고 또 수능하고, 대학 다니는 거는 공부고 수능은 학습이지. 학습. 수능 학습.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 학습에 매진을 다시 해야지. 그냥 공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그렇게 해서 차별화 되는데 여기에 내가 차별화를 느끼지만 차별화 느끼는 만큼 대단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 의지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분명히 있고, 기존 교육만 받는 것에 대한, 저 사람은 수동적이다. 아니라, 이 사람은 다이나믹하다.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능동적이다. 역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어우,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됐죠? 네. 다만, 여기서 쭉 살펴보면 검정고시로 해갖고 수시로 가는 거는 차라리 그 수시, 검정고시에서 수시로 할 능력을 전부 다 정시로 올인해서 시험 점수 수능 딱 보고 의대를 가던 무슨 어디를 가던 화공과를 가던 뭘 가던 정시 점수로 가면 되잖아요. 정시 100% 다 있는데. 네. 거의. 그럼 고민하는 거는 이 수시 제도를 바꿔라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사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이걸 바꿔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지. 지금 수능 학습을 하면서 사회를 번역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게 뭐 부조리 해요. 뭐 해요.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고쳐주세요. 뭐 고칠 사람도 없고. 왜? 소수예요. 소수를 얼마나 배려한다고. 검정고시 소수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소수보다 다수의 대학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다 안 되는데 소수를 언제 배려하겠어? 이 교육제도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만큼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쌤입니다.